네, 이번 시간엔 초신성 폭발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주 탄생 이후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입자들이 원자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주에 맑게 갬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써 우주의 빛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우주 최초의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었고 빛을 역추적함으로써 우주가 탄생되었던 그 초창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 배경에서나 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관측이 된다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에너지의 전달 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 방식 중에 복사의 형태로 어떠한 매개 물질 없이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것이 우주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지금 관측이 되는데 이것이 파장이 초창기 나타났던 모습보다 매우 늘어난 형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파장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까지의 어떠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뒤로도 이제 파장이 이렇게 있을 테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파장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죠. 우주의 팽창 공간에 맞춰서 파장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빛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점점점 더 긴 파장의 빛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적색으로 편중돼서 치우쳐서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 했을 때 이 빨간색 적색 쪽으로 빛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초록색의 빛이 노란색으로, 노란색의 빛이 적색으로 이렇게 빛이 빨간색, 적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이론이 도플러 효과인데요. 도플러 효과는 파동 원과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서 파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예를 든 것이 구급차의 사이렌과 달려오는 자동차의 소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자, 관측자가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자동차나 사이렌, 구급차가 달려오게 되면은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와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 각각의 소리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먼 곳에 있을 때는 약간의 저주파 형태가 되었다가 가까이 있을 때는 고주파의 형태가 되었고 다시 멀어지면은 저주파의 형태로 소리가 관측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자동차 경주를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른데 저주파를 우 하는 낮은 음이라고 하면은 고주파는 이라고 하는 높은 음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멀리서 달려왔을 때 우 하다가 관측차 옆에서는 우잉 하고
곁에서 지나갔을 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면서 고주파로 들리게 된다. 이런 이론을 설명하는 게 도플러 효과인데요. 이 도플러 효과가 공간의 팽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파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적외선이 될 테고 밑으로는 자외선이 되죠. 이 밑에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위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이것이 입자가 되었고 쌍생성을 통해서 입자, 반입자가 나오고 이 입자들이 원자 핵을 구성하게 되면서 원자인 수소가 우주의 92%를 차지하고 헬륨이 8%를 차지한다 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이 가스들이 가스 형태의 우주의 물질들이 모여서 가스 덩어리 성운이라고 하는데 성운을 이루게 된다. 이 성운의 내부는 고온 고압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 내부에서는 고온 이 중력에 의해 모이게 된 가스 덩어리에 의해서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되고 이 압력과 열에 의해서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과 열이 방출이 되면서 이것이 우주 최초의 별, 퍼스트 스타라고 하는데요. 우주 최초의 별이 탄생을 하였다. 이 우주 최초의 별은 질량이 크고 핵융합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 수명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수명을 다한 별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별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초신성 폭발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의 죽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스 구름인 성운이 모여서 질량이 작은 별일 경우 죽음을 맞이할 때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을 하던 별이 적색 거성으로 커지게 됩니다. 적색 거성으로 커졌을 때 이 질량이 작은 별에서 미치는 중력 범위를 벗어난 만큼 팽창하는 이 외부의 물질들은 중력의 영향이 작겠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는 항성풍이라고 하는 그 폭발에 의해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발에 의해서 물질들이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핵과 이렇게 가스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핵만 남게 되어서 백색 외성으로 천천히 식어가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의 구성 물질은 산소와 탄소가 주요 물질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별이 죽음을 최후를 맞는 과정은